손다 떼고 그냥 나와야 된다. 자, 우리 사회에는 매일매일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또 연예인 관련 소식인데요.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 매우 유명한 그룹이죠. 샤이니의 멤버 온유 씨가 오늘 오전에 성추행 사건으로 입건이 됐다. 방금 들어온 뉴스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온유 씨가 오늘 아침 7시 20분에, 아침 7시라는 것은 거의 클럽에서 밤을 꼬박 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유 씨가 클럽에 갔다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여성하고 같이 이제 놀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아마 화가 났는지 바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온유 씨가 경찰서에 가서 지금 입건이 됐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샤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팝 스타고. 어느 정도 유명합니까? 샤이니는 어쨌든 뭐 싸이 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다음 정도 수준은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샤이니가 중국, 일본, 미국, 중남미 세계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사실 나라 밖에 나가면 사실상의 민간 외교 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그중에서도 온유 씨는 이름도 온유지만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젠틀하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여성 팬들이 많은 그런 스타인데, 네. 이번에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팬들의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서 이 접촉에 의한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제 추행의 그 혐의를 받는 사건이 그 클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왜냐하면 음주 상태이고 또 상당 부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몸이 그 접촉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접촉이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강제 추행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게 되면 동의한다고 하면 뭐 처벌되지 않겠죠. 다만 이제 설령 이것이 고소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정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이제 있느냐, 또는 정확하게 그와 같은 장면을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도 남자친구가 목격자로서 어쨌든 신고가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 현재 고소는 취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고소 취와 상관없이 실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계속되려 보입니다. 자, 손 대변인, 이런 식의 사건이 사실 아주 센 사건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피해자 말씀 좀 나왔습니다만, 예. 만약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한 사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중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요. 예전에는 이게 친고죄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요, 좀 합의가 돼서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 고소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형사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또 만약에 범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 고소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 강제추행죄라는 게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만졌을 경우에는 처벌받지만 과실일 경우에, 즉 실수로 만진 경우, 실수로 접촉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과연 일부러 고의로 만진 것인지, 아니면 클럽에서 움직이다가 또는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이 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저 관심은 해당 소속사 예.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소속사는 처음에 이제 성추행 의혹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쪽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해명이 된 것은 그냥 술을 먹고 놀다가 좀 이렇게 이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그 여성 측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 그게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부적절한 상상이라든가 그런 보도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클럽에 놀러 갑니까?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는 게 옛날 나이트클럽하고는 좀 달라서 부비라는 한 춤의 형태가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남성하고 여성이 함께 어울려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칫 손이 이제 잘못된 곳으로 가는 서로 거지. 부비부비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의 요즘 젊은 접촉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노는데 이게 부비부비의 농도가 좀 지나치고 남성 측에서 또 너무 과도하게 좀 이렇게 흥이 났을 경우에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 연예인도 그래가지고 부비부비하다가 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소속사에서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적으로. 네. 이제 어제겠지요. 어제 이 온유 씨의 지인이 이제 DJ로 그 클럽에서 데뷔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친구가. 축하하기 위해서 지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연예인들. 뭐, 일반인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연예인들에게 조금만 터져도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게 또 우리 연예인들의 입장이고 또 고인들이만큼 본인들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복이었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고 요즘은 도심 속에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풀파티다. 참 생소한 표현인데 풀파티 무엇인가요? 풀이 이제 그 스위밍 풀을 뜻하는 이제 풀이고요. 그 파티니까 그야말로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춤도 추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수영장에서 그 이루어지고 주로 이제 그 저녁 한 10시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뭐 낭만적일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수영복 복장이라든가 뭐 술도 뭐 먹게 되고 또 나름대로의 그 뭐 낭만을 가장한 또 왜곡된 생각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 부분 뭐 인기가 있지만 또 이것과 편승해서 여러 가지 또 뭐 비행적인 행위도 우리가 예상해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 마침내 사드 기지의 전자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발표는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이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드 기지의 소음에 영향도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민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김천 혁신도시, 상주에 있는 사드 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시죠.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전자파 측정이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파티. 테이블당 요금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럽 더하기 수영장인데 원래 클럽이 술값이 일반 술집보다도 더 비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벤트적인 성격이고 호텔 수영장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한 테이블당 뭐 40만 원 넘는 데도 있다고 하고 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만, 그러니까 술값은 별도로 하고 입장료만 한 사람당 10,000원씩 받았는데 1,000명이 몰려서 1,000명이요? 하룻밤에 입장료 수입만으로 1,000만 원. 거기에 플러스로 술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영장에서 파티를 즐기는 풀파티, 뭐 불법 영업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쉬운데요. 네. 이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이제 식품 적개급의 그 형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일반 음식점 영업이고요. 그리고 또 단란주점 영업이 있습니다. 또 유흥주점 영업이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술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이제 파는 것만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풀파티를 함에 있어서 음식을 주로 팔고 술을 부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류 판매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신고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법령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이 또 세금에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고 또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일반 음식점 영업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세금도 탈루가 되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반 음식점에서 이런 파티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아주 기업적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멀리 휴가를 가다 보면은 정말 피곤하고 찌들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휴가를 즐기는 또 도시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 이른바 또 풀파티라고 하는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문화 같아요. 문화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화 현상을.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하면 고생이니까 네. 이제 편하게 도심에서 즐기자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층들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한번 놀 때 화끈하게 놀아보자 이런 심리가 있어서 이게 풀파티라는 것이 결국 그 장소에 가면 이제 노출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런 곳에서 한번 좀 이 해방감을 느끼면서 놀아보자 그런 심리가 있는 건데 그런 업소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단체로 오면 술 한 병씩 무료 이런 식으로 노출을 좀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자칫 그런 지나친 해방감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하나가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이 날마다 1년 360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름철 한창 반짝하는 건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전관리라든가 아니면 물의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해수욕장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물론 이제 휴가철이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이번 휴가철도 보면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 상당히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대천 해수욕장에 여고생들이 그야말로 휴가를 떠났는데, 여기에 이제 모르는 사람과 합석을 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휴가를 나온 이제 군인이었죠. 비슷한 사례가 이제 해운대에서 해변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또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고성능 망원 렌즈로 주변 커피숍 2층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그야말로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7월, 8월에 성추행, 성범죄가 지금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네. 이 여름철에 전체 성범죄 3분의 1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1년에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7, 8월 달에 35%가량 30% 훨씬 이제 넘게 발생하는 거죠. 아마 그 이유 자체는 피서라고 하는 소위 계곡, 강 이런 데에 바캉스를 즐기면서 신체적인 노출도 심할 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휴가라고 하는 자신 경계에 대해 상당히 이완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큰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르는 사람과 즉석 만남을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성추행범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젠더 폭력에 대한 대안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는 일단은 피서지라도 자신이 지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 이 몰카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몰카 범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에 처벌되게 하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성폭범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카메라 등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을 경우에 언제나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었을 경우에 처벌받는데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리 목적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이걸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어느 대학의 의대생이 공부 잘한 학생들이라고 봐야겠죠. 이 남자 동기 3명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특정 여성을
향한 그런 내용 같아요. 물론 이 단톡방에는 해당 여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 피해자에게 전해지면서 고소까지 당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판결,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모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1심에서는 이 학생들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해서 2심까지 올라갔는데 2심에서는 감형이 돼서 벌금 100만 원씩 선고됐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카톡이 문제인데 다른 대학에서도 여성 조교를 희롱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가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 조교 보면은 참 무서울 만한 내용이 지금 카톡방, 여성 조교는 들어가지 않은 카톡방이겠죠. 저기에 저런 글을 썼다가 여성 조교가 또 경찰에 고발해서 문제가 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뭐 이 역시 이제 벌금에 과해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모욕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인데요. 뭐 결국은 지금 보면은 맞은 얼굴 같다라든가 이것은 이제 상당히 개인적인 모욕감을 분명히 줄만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설령 단톡방이라든가 뭐 개인만 사용하는 카톡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충분히 알려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전파성, 다른 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으로 계속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NS 상에서 단톡방을 통해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 당사자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언어가 왔다 갔다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이유, 당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모욕죄를 처벌하는 그런 그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모욕죄라는 게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가 지목을 당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감정이 상하는 거, 명예 감정이 훼손되는 것도 물론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제3자가 이런 것들을 들을 경우에도 명예 감정을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비록 당사자가 이 단체 대화방에 없다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 해당 인물에게 1대1로 만나서 직접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함께 들었거나 아니면 봤거나 또는 들었거나 볼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즉 전파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네, 단톡방 많이 활용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 욕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주에 참 씁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려운 아동을 도와달라는 후원 전화로 기부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일당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부단체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결손 아동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전화를 받고 기부를 한 거죠. 5천 원부터 1,000만 원 넘게 기부한 분들도 있는데 4만 9천 명 정도한테 128억 원을 기부를 받아서 실제로 기부한 돈은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당들이 나눠 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한 2억 원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기 사건 중에서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사기 그렇죠. 사건이죠. 그 기부를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 결손 아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128을 편취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부했다라고 알려진 그 2억 원, 그 2억 원도 실제로 현금을 딱 2억 원을 기부한 것이 아니고 다른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태블릿 PC 800대 등을 이제 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권을 대신 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익단체가 또 작은 그 회사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과 관련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서비스를 2억 원 상당을 줬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인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참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고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이제 이 사단법인의 이사장 그리고 또 대표
이렇게 있는데 이 법인 관계자들이 이 돈을 엉뚱한 데 썼습니다. 우선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 돈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기부를 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돈을 모은 다음에 네.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이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요트에서 선상 파티까지 즐겼는데요. 네. 특히 선상 파티 즐기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이제 공개되고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거뒀는지, 돈도 많이 거뒀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거뒀습니까? 개인정보를 2천만 건을 2천만 건을 수입을 해서 네. 전국에 콜센터를 21군데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콜센터에서 계속 그 개인정보 가져온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무슨 보이스피싱 업체처럼 그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첫 번째 전화를 할 땐 이렇게 전화를 해라, 두 번째 전화를 할 땐 이렇게 전화해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100억 이상의 이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콜센터하고 본사하고 그 기부받은 돈을 6대 4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선의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한 기부자들. 허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책 한 권 사주시는 정도로 해서 도움을 주시면 학습 물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기분에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3년 지나서 이러니까 굉장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자, 기부자들에게 쉽게 탄로가 나지 않았어요. 탄로가 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 기부하는 액수 자체가 대부분이 다 그 소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신청에 동의하고 나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자동 이체로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표명하는 사람은 허위 영수증 같은 걸 이제 발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미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8억까지 편취가 이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금 사기가 가능했던 것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관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관리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되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네. 물론 법은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법인 설립에 관해서도 허가를 이제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일단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무부처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 부처에서 이러한 재단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재단의 그런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그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이런 재단의 이런 법인 설립의 허가 기준도 다 다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런 법인이 설립되어서 어떻게 기부금을 모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다 보고하고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도 규모에 따라서는 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적용 배제 또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허점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쁜 사람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릴 수 있었던 것은 2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때문,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소위 말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정한 범죄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군다나 2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 정도 해당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킹하는 이와 같은 집단이 있을 테고 이 집단과 지금 이 업체 간에 일정한 금전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맞춤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개인 정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 범죄가 지금 모든 범죄에 관여되고 있고 누가 과연 해킹을 했고 어떻게 이 2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단체에 기부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에 이 사건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걱정인데요. 시민들이 지금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 단체를 못 믿어서 기부 못 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도 굉장히 유명한 기부 단체가 알고 보니까 그 기부 받은 돈으로 뭐 단란주점을 갔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128억 모아서 실제로 기부한 건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수많은 시민들이 내가 기부해봐야 이 돈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또 특히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문제 단체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단체고 그리고 이 기부한 분들한테 영수증까지도 발급해줬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인가받은 단체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영업하는데 이거조차도 못 믿는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악질적인 범죄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단체도 많습니다. 가려서 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술을 마시고 동창과 다툰 20대 남성이 자신이 폭행으로 다친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에 뒤따라가면서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참 희귀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8일 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정하게 어느 장소 술을 먹고 편의점으로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호간에 폭행이 있고 그래서 한 친구가 상당 부분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급차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결국 구급차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구급차 안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자신의 친구를 계속적인 폭행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구급차가 떠나는 그 직전에도 구급차를 향해서도 계속적인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친구 폭행을 한 것이 모자라서 구급차 안에 있는 것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구급대원 이 같은 윤 씨의 폭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폭행을 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항상 도와주러 나가는 출동이기 때문에 좀 시민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취객들을 상대하는 이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구급대원을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통계에 따르면요. 최근 3년 동안에 무려 500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120명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요. 90%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하니 그에 따른 엄한 그런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좀 답답하셨지요. 그러나 세상이 꼭 답답한 것만은 아닙니다.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9일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힘을 모아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에서 9일 10시 반쯤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백미러를 통해서 운전기사가 봤더니 20대 청년이 갑자기 이제 실신을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운전기사는 바로 119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중간에 눕히기도 하고 심폐 호흡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승객들 다 동의를 한다. 이와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서 결국은 이 운전기사가 그곳에 계속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 20대 청년이 별 탈 없이 무사하게 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던 이런 사건이었죠.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시민들 어떤 행동을 보여줬습니까? 저게 이제 밤 10시경에 20대 청년이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가 뒤늦게 넘어가서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 순간에 바로 차 안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이 청년 빨리 끌어내려서 바닥에 눕혀야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청년을 잡아다가 바닥에 눕힌 다음에 다른 청년이 어떻게 심폐소생술 기술이 있었는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또 다른 승객들이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팔다리를 주무르고 이래서 아마 청년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직접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운전 기사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기다리면 경찰이 구급차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승객들이 먼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라는 제안을 했고 승객 모두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큰 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웃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고 있는 따뜻한 소식들 한번 정리해서 들려주시죠. 예. 너무 더운데 좀 훈훈한 이야기, 예. 좀 시원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최근에 모세의 기적 네.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난 4일에 부산에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 머리가 그 엄마 골반에 끼면서 뇌출혈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즉시 대형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빠 차에 실어서 옮기다가 터널에서 정체된 거죠.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니까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사이렌을 울렸고 그러니까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들이 쫙 비키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서 즉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많아야겠어요. 우리 저 경찰 전문가신데 네. 경찰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일도 겪을 수 있고 좋은 일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을 겪을 때 이럴 때 경찰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야말로 이제 직업에 있어서 그 소명의식 같은 거, 그야말로 그 성취감, 뭐 이런 걸 이제 분명히 느끼고요. 결국 이제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경찰 혼자서는 한계가 있구나. 결국 이제 그 시민이 도와주고 함께 관심을 가졌을 때 효과가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평상시에 경찰들도 더 신뢰를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만감이 교차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뭐 경찰의 뭐 여러 가지 고위 간부 간의 알력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이제 시민의 그 신뢰를 얻는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가가는 이와 같은 생활과 평상시 업무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접해서 모세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정말 경찰 되기를 잘했다. 이런 어떤 뿌듯한 소명의식 같은 것이 보통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구급대원이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술 취한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술 취한 분들의 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저도 과거에 뭐 파출소 이런 데 경찰서 가봤지만 가보면은 술 취한 분들 때문에 그 경찰분들이 막 쩔쩔매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모습 때문에 막 측은한데 술 취해서 이 공권력이나 남을 구하는 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좀 엄벌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시민을 뒷받칠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사실 처벌도 좋은 효과적인 수단이겠습니다만 처벌 수위를 올린다고 해서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또 사회의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개개인의 그런 범죄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뾰족한 대책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찾는 게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기본적으로 나쁜 뉴스를 보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습니다. 자, 어둡고 슬픈 것만이 세상 모든 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많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과의 대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